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베어마켓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이요, 대부분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과거 5년, 10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오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겠지만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지난 1, 2년 동안 미국 주식에 입문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성장주,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거의 40% 가까이 수익이 나던 포트폴리오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0%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이틀 전인가 성장주가 큰 폭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최소한 10% 이상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체크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6%라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식 계좌의 수익률이 0%로 다시 리셋이 될 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ETF를 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볼 생각입니다. 투자를 위해서 담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ETF들이 좀 있잖아요. 스파이라든지 QQQ, LIT 이런 ETF도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ARKK라든지 TQQQ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ETF를 저의 주식 계좌에 넣어 놓고요. 주식 계좌가 0%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진행하고 고민을 하고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매달 그냥 한 주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의 각 ETF의 수익률을요,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포트폴리오의 비교 영상을 매달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한 5년, 10년, 15년이 지나갔을 때 과연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아니면 이런 ETF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함께 비교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빨리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0%로 다시 리셋되는 날이 찾아와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8일 미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CNBC 프로 기사에는 골드만삭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제 후반기 2022년의 하반기가요, 전반기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주식시장의 환경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좀 주요한 전략을 우리와 공유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과연 골드만삭스가 조언하고 있는 세 가지의 전략은요, 어떠한 전략인지 우리가 직접 한번 배움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고통이 우리 주식시장에 찾아올 것이다. In the second half니까요, 2022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업들의 어닝이 굉장히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나 아니면 다른 미준의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살펴본 바가 있죠.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 증시의 급락, 이 폭락 현상은 멀티플의 감소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부터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리세션의 확률이 높아진다면, 즉 경기에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기업들의 어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2차 하락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지금까지는 멀티플의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제는 다른 한쪽에 있는 실적이 감소하면서 실적 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전반기 때 굉장히 어려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굉장히 어려운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우리와 공유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고맙죠. 자, S&P 500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어느 정도 겪고 있냐면 1970년대 이후에 이렇게까지 어려운 전반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의 수익률을 보는 건데 그 6개월을 이제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만 딱 기간을 설정해 놓고 보니까 1970년대 이후에 52년 만에 가장 최악의 상반기를 우리가 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페더럴 리저브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가파르게 시키면서 우리 미국 경제를 리세션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요, 리세션이 확률이 높아가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어닝이 계속해서 리비전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수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운워드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되 하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이 애널리스트마다 커버하는 종목이 있는데 자기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업데이트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하락으로 조정이 된다면 결국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번째 하반기에도 2022년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리세션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모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이요, 지금 베어마켓에 스톡이 돼 있다. 완전히 껴있는 거죠. S&P 500이 20% 이상 1월 달에 최고치보다 떨어져 있다. 1월 달 최고치가 1월 3일이거든요.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보니까 골드만삭스는요, 세 가지의 스트래티지가 주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권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는 뭐냐면요, 스테이블 어닝즈 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되 이 주식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어닝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닝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고 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실적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닝이 얼마나 건강하게 매년 성장해 왔는가, 이걸 주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모습이 기대가 된다.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그러면 전형적인 방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섹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식을 고를 때 컨비네이션을 가진 주식을 골라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배당률이 높은 주식,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당이 성장하는 주식, 이렇게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을 선택하면 하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전략을 하나하나 조금씩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시킹알파에서요, 여러 가지 좀 수치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스테이블 어닝즈 그로스입니다. 주식을 사되 계속해서 안정적인 어닝의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이런 우량주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를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포커스를 어디에 줘야 되냐면 주식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좀 증명이 된 과거에 어닝의 성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우량주들에 투자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경기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거기에 타이트닝, 그래서 긴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금융시장에 긴축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냐면 퀄리티가 있는, 따라서 우량주들이 더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10개 주식이 10년간 에비타의 성장이 차이가 없었다. 베어리어빌리티는 뭐냐면요, 차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에비타 순이익의 성장이 가장 좋았을 때, 그리고 성장률이 가장 떨어졌을 때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 차이가 별로 없었던 주식 10개를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DPZ이고요. 두 번째는 오토존 AZO, 세 번째 홈디포 HD, 네 번째 콜게이트가 CLE 티커네임이고요. 펩시코가 나옵니다. PEP, 알트리아 그룹은 담배죠. MO,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BK, 노던 트러스트가 NTRS, 그 다음에 오라클이 ORCL, 마지막으로 CDW 코퍼레이션 CDW가 티커네임입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주식이요.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 과거의 어닝이 굉장히 좀 성장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어난 우량주들이다. 따라서 이런 주식에 피난을 해놓 있으면 아마도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뱅크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스테이블 그로스 바스켓, 바스켓은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테이블 그로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는데 50개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10개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주식들은 모두 러셀 1000에 속하는, 따라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1000개의 주식을 이제 러셀 1000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우량주들, 대형주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정적인 에비타 성장률을 지난 10년 동안 기록한 그런 주식들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주식들을 어떻게 발굴했냐, 여기 지금 써 있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에비타의 성장이 가장 좋았던 주식들. 두 번째는요, 굉장히 낮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Low Realized 그리고 Implied Price Volatility가 있잖아요. 자, Realized랑 Implied가 있는데요. Implied Price Volatility는 뭐냐면 옵션 있잖아요. 옵션의 거래 가격이 변동폭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Realized Price Volatility는 이제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적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변동성이 작았다는 얘기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튼튼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무턱대고 이 10개의 주식을 그냥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대로 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미노즈 피자가 지금 추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미노를 찍으면요. 자, 도미노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있죠. 자, 도미노 피자 차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펀더멘탈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차트에서 지금 현재는 프라이스로 디폴트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바꿔 볼게요. 토탈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이 지난 과거에 어땠는지 보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자, 우량주죠. 좋은 기업입니다.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넷인컴으로 바꾸면, 넷인컴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닝 퍼 시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신장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넷인컴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미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도미노는 합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주식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콜게이트 한번 볼까요? 치약을 만드는 회사죠. 콜게이트, COL 게이트, 콜게이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다시 차팅으로 가서 클릭을 합시다. 자, 차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레비뉴를 한번 보죠. 자, 레비뉴 쭉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5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넷인컴을 봐야 할 텐데요. 자, 보시면 넷인컴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좀 상승하다 싶더니 최근에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순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이게 과연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한번 주가의 흐름 뿐만 아니라 이런 순이익의 차트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업도 한번 보죠. 펩시코는 어떨까요? 펩시콜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펩시코를 한번 보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펩시코도 지금 차트로 가서 토탈 레비뉴, 매출의 성장을 보면 좋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매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순이익으로 가겠습니다. 자,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람직한 차트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가면 갈수록 순이익이 향상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펩시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가치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순이익이 대체적으로 쭉 옆으로 흘러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좋은 순이익의 차트를 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보죠. 오라클은 어떨까요? 테크 주식이잖아요. 자, 오라클 전통적인 테크 주식 오라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우리가 자, 레비뉴를 보죠. 레비뉴 우상향하죠. 좋은 신호고요. 자, 이번에는 넷인컴으로 가보겠습니다. 넷인컴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매출의 차트는 다 좋아 보이는데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키워드는 헬스케어입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에서 헬스케어를 우리가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투자 전략으로 추천하고 있는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골드만삭스가 믿기로는요,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컨트리뷰트라는 것은 이제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속성을 갖추고 있냐면 미디엄 텀이니까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헬스케어 섹터다.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만약에 경제가 멈춰버린다면 스토리라는 것은 이제 시동이 꺼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제의 엔진이 멈춰버리면 특히 좋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헬스케어 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에 마진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를 추천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진은 수익률이잖아요. 지난 과거의 그 리세션 기간을 봤더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마진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리세션이 찾아오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헬스케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 스테이플즈, 즉 필수 소비재라고 해서 리세션이 찾아와도 별로 흔들림이 없는 섹터가 있잖아요. 이 섹터 다음으로 가장 좋은 마진의 회복력, 마진의 탄력을 보여준 것이 헬스케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 6번의 리세션 기간 동안요, 단 한 번도 EPS가 성장을 못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리세션이라는 게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는 성장하지 않아도 헬스케어 쪽의 EPS, earning per share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난 6번의 리세션에서 꾸준하게 보여줘 왔다. 따라서 리세션이 온다면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방어주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9%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브로드마켓, 즉 S&P 500은 21%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방어주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헬스케어가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헬스케어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들어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지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시킹알파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프리미엄 멤버의 메뉴를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끝에서 세 번째 스톡 스크리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크리에이트 뉴 스크린, 새로운 발굴을 위한 툴을 마련하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만 넣어야겠죠.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넣으시고요.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우리가 지금 섹터를 헬스케어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를 찾아야겠죠. 자, 여기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밑에도 많은 이제 서브 섹터가 있는데요. 우리는 좀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헬스케어를 검색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산업재를 원하시면 산업재도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어떤 게 있었죠? 필수 소비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수 소비재를 원하시면 필수 소비재를 선택하셔서 여기 있네요. 컨슈머 스테이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일단은 우리는 헬스케어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 그럼 레이팅이 중요하잖아요. 퀀트 레이팅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까요? 5점 만점에 적어도 4.5 이상 되는 거를 검색을 하고요. 자, 그리고 SA 오토즈 레이팅은 4.0 정도를 보고요. 그다음에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 4.0 이상을 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점수를 두루두루 받는 종목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눌렀더니 8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수많은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 단 8개의 종목이요, 지금 우리가 설정한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순위는요, 퀀트 레이팅 순위입니다. 5점 만점에 4.98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프로
페이지 랩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파마스티컬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MCK입니다. 맥킨슨 코퍼레이션. 세 번째는 SRTS가 세 번째로 좋은 퀀투 스코어를 받고 있고요. 네 번째로 ALT, 다섯 번째로 HALO, 여섯 번째는 버르텍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AMN, 여덟 번째 MPNL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종목이 지금 현재 퀀투 스코어는 4.5 이상, SA 오토즈 레이팅,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준 점수는 4.0 이상,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퀀투 스코어를 받은 이유가 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밸류에이션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다섯 번째 종목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은 제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밸류에이션에서 아직 싸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것이 뭐냐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예측치가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EPS의 전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요, C를 하나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르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C-로 어닝의 전망치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면을 감안하시면서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추천해주고 있는 하반기의 투자 전략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투자 전략은요, 디비던드 그로스입니다. 배당주긴 배당주인데요, 배당주가 계속 성장하는 배당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투자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아마도 우리의 관심을요,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에 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주들은 계속 안정적인 그런 인컴,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주긴 하지만 세 달에 한 번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특히 S&P 500의 디비던드,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것은 미국 기업 중에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묶어놨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리세션이 와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편적인 예로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1945년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리세션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때 중간치를 보니까요, 한 1% 정도만 배당이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S&P 500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다. 그 중에서 이제 배당을 주는 배당 기업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배당 주식들 중에서도 우리가 더 선호하는 주식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높은 배당을 줄 뿐만 아니라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10개의 배당 주식, 그 중에서도 높은 배당률과 성장을 자랑하는 그런 주식에는 어떠한 배당 주식이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라이즌입니다. 티커네임은 VZ이고요. 두 번째 베스트바이, BBY, 세 번째 월프리고요. WHR, 네 번째는 다든 레스토랑트, 다섯 번째 타페스트리, 여섯 번째 코나그라 브랜드, 일곱 번째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스, 여덟 번째 데본 에너지고요. 아홉 번째는 포드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길리아드가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배당률을 포워드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5.2%, 밑으로 내려와서 베스트바이가 6.2고요. 보시면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 같은 경우는 13%까지 올라가 있고요. 데본 에너지가 12.2%, 포드는 3.6% 정도로 그 중에서 조금 낮은 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리아드 같은 경우도 5.0%라는 좋은 배당률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배당 주식들은 대부분 다 최소한 3.5% 이상의 배당률을 자랑하는 그런 주식들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당 성장률이 안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종목을 가지고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디비던드 그로스 바스켓이라 그래서 제가 시킹 알파 안에 방금 전에 확인하신 그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배당도 여기 확인이 가능하고요. 밸류에이션도 보실 수가 있고, 성장세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주가의 힘이죠. 그리고 수익률, 다양한 분석을 여기서 직접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시킹 알파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추가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드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잖아요. 엑셀로 바로 이 정보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엑셀 쉿에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심볼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기업인지 나와 있고 다양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서브 탭이 여기 나와 있죠. 홀딩, 레이팅, 어닝, 디비던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성장률, 퍼포먼스, 모멘텀.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던 모든 다양한 탭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배당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디비던드 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디비던드 가보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까 열 종목이 여기 나와 있죠. 심볼, 지금 기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티커 네임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각 기업들이 제공하는 배당 관련된 평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일드라는 것은 배당률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A, B, C, D 해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별로 어떤 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일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배당률이 TTM으로 나와 있고 포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배당률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 배당률이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된 배당률을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배당률로 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대본 에너지 좋아 보였죠.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이 BBY도 굉장히 배당률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좋고요. 4.68%, 길리아드도 나쁘지가 않죠, 배당률이. 그리고 버라이전도 4.98이니까 좋은 배당률을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있죠. 페이아웃 레이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어느 정도를 할애해서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가, 따라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낮다는 것은 향후에 배당금을 좀 확대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배당이 좀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월풀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배당 성향이라 그러죠. 배당 성향이 24%밖에 되지 않고요. TPR도 22% 좋습니다. 자, 그리고 15%도 보이죠. 포드가 굉장히 좋네요. 15%밖에 되지 않고요.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요, 60%가 되지 않는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배당의 성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당의 성장이잖아요.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배당 성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이 주식들은 좀 빼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TPR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일곱 번째 포드를 보시면 배당이 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 우리가 배당에 투자할 때는 배당금이 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식들은 좀 배제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반면에 배당의 성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주식들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WHR, 월풀 같은 경우는 10.65, 8.97 굉장히 좋은 배당을 자랑하고요. 배당의 성장이죠. 자, 대본 에너지 96.14%, 59%, 아무래도 최근에 좀 배당이 많이 늘었겠죠. 자, 그리고 DRI도 좋습니다. 13%, 14%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CAG도 13%, 9% 배당의 성장이 꾸준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BBY도 굉장히 좋죠. 과거 3년 동안은 18.4%, 과거 5년 동안은요 20%가 넘는 굉장히 좋은 배당의 성장을 보여준 기업이 BBY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Years of Growth입니다. 과연 몇 년 동안 배당이 한 번도 빼지 않고 성장을 했는가, 따라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횟수는 뭐냐면 이 2열은요 배당을 계속 줬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배당을 계속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WHR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과거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배당을 계속 올려줬다. 그 밑에 있는 버라이전은 더 좋죠.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안 올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8년짜리도 보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BBY도 지난 8년 동안 배당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올려줬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BBY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20%간 배당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향후에도 굉장히 건강한 배당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더욱이 배당 성향이 33.7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줄
올려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BBY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리서치를 진행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맨 위에 있는 WHR도 괜찮아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배당 성향은 24%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배당 성향이 낮다. 그리고 성장률이 배당의 성장률이 3년 동안은 평균 10%가 넘고요. 5년 동안도 평균 9%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단 1년도 쉬지 않고 배당을 올려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별 무리가 없겠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종목이요. 지금 배당만 봐서는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제 주식을 결정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밸류에이션도 좀 봐야 되고 성장률도 봐야 되고요. 또 수익률은 어떤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면서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리서치를 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결국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면서 하나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주원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는 주말에요. 여러분들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